오늘의 한 줄 뉴스입니다. ECB 집행이사인 웨르크 아스무센은 ECB가 그리스 국채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스무센 이사는 ECB가 그리스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불법이고 비논리적이라고 했으며 그리스가 더 많은 돈은 필요치 않지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가 더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로존 부채 문제가 계속되면서 유럽연합이 유로존 통화동맹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 예산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재정통합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약 200억 유로 규모의 별도 예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유로존 GDP의 약 0.2% 수준으로 독일이 매년 60억 유로를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화교은행은 인도 루피화와 말레이시아 링깃화가 올해 4분기 아시아 주요 통화 중 가장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싱가포르 화교은행은 3분기까지 아시아 주요국 통화 중 가장 강세를 보인 루피아와 링깃화가 연말까지 미국 달러화 대비 각각 2.5%, 2.2%씩 절하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화교은행은 블룸버그 집계조사에서 최근 6분기 동안 가장 정확한 수치에 근접한 예측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NH농협증권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였죠. 미국의 실업률이 8% 아래로 내려오면서 호조를 보였지만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고 오늘 국내 증시에도 단비가 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밤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 수가 11만 4천 건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11만 3천 건을 소폭 상회하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특히 9월 실업률이 7.8%로 발표되면서 8월에 8.1%보다 0.3% 떨어지며 지난 2009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8월보다 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수치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확산되었고요. 한편으로는 실업률이 7%대로 떨어지면서 미 연준의 QE3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에 이어 미국 실업률이 7.8%로 낮아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제 유럽 쪽으로 얘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유럽발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ESM이 공식 출범합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도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요. 유럽 문제들 어떠한 진전 내용이 있을까요? 네, 오늘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기관인 ESM이 공식 출범하는데요. 납입 자본 800억 유로와 최고 자본 6,200억 유로를 목표로 출범하는데 먼저 1차로 이달 중 유로존 회원국으로부터 320억 달러를 납입 자본으로 받아 2천억 유로의 대출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일단 ESM의 첫 번째 임무는 스페인이 될 텐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스페인 각 은행의 재자본화 계획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11월이 돼서야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부분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독일이 스페인의 지원을 늦춰 키프로스, 그리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입니다. ESM 출범이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이벤트라는 점에서 시장에 급격한 호재로 작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유럽 금융권의 방화벽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유로존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까지 유럽 재무장관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여기에서 그리스 지원 재개 여부 및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 금융과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재차 6% 하회하고 있고 스페인 정부가 전면적 구제 금융을 빠른 시일 내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조율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아직까지 해외에서 제기된 이벤트들에서는 뚜렷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어닝 시즌에 맞춰지고 있는데요. 3분기 어닝 시즌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겠다라는 시각이 나오더라고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애널리스트 실적 추정치가 3개 이상 존재하는 277 종목을 기준으로 조사해 봤을 때 2012년 3분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비 43.2% 증가한 28.6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4분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28.0조 원으로 3분기 대비 2.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년 동기비로는 93.6% 증가해 실적 모멘텀이 2분기를 바닥으로 빠르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EPS 전망치가 여전히 하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미국의 9월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10월부터 글로벌 주요국의 소비 성수기가 시작된다는 점과 주식시장과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웰스 이펙트 효과로 연말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는 점에서 하반기 실적 회복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3분기 업종별 순이익 컨센서스는 기계, 자동차 및 부품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순이익이 2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가율로는 통신 서비스, 조선, 화학, 금속광물, 음식료 및 담배, 반도체 업종 순서고요. 에너지와 디스플레이 업종은 흑자 전환이 기대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증권 이하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